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지난 2월 말 기준 대구 지역 미분양 물량은 13,900여 호로 전국 미분양 물량의 18.5%를 차지하는데요. 대구시가 이런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근 두 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의 주택정책 규제 권한의 지자체 이항과 매입 임대사업 시행, 대출금 상환 방식 변경 등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뜨겁게 달아올랐던 주택가격이 조정을 받는 건 당연하지만 문제는 그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는 데 있는데요. 급매물의 전세 보증 사고, 금융권의 부실 우려 등 벌써부터 심각한 경고음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어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구 중구와 남구, 수성구를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재지정했고 7일부터는 주택 전매 제한이 완화되면서 대구 지역의 전매 제한이 6개월로 단축되는데요. 지역 주택시장의 뇌관으로 꼽히는 미분양 문제 해결에 보다 지역 실정에 맞는 빠른 대책이 시행되길 기대해봅니다. 4월 5일 수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 소식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오늘은 하늘이 차츰 맑아진다는 의미의 절기 청명이지만 봄비가 내리면서 내일까지 하늘빛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왔는데 밤새 내린 비로 건조특보도 모두 해제가 됐습니다. 내일까지 경북 북부 내륙에는 2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낮에는 이 비의 영향으로 안동과 청송 16도를 기록해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비와 함께 바람이 강하게 불어 조금 더 쌀쌀하게 느껴진다고 하니까요. 감기 관리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동시가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이후 후속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국토연구원에서 사업 시행자 선정을 위해 후보지별 사업계획 설명회를 시작으로 사업 시행자를 선정한 후 기본계획 수립과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 국토부로부터 국가산단으로 지정받게 되는데요. 앞으로 시는 취득 등록세를 50% 감면하고 기반시설 설치비를 최대한 지원해 분양가를 평당 70만 원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 10개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해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 특별 재난지역 선포가 추진되는 시군구에 영주시가 포함됐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어제와 달리 하늘이 잔뜩 흐려졌습니다. 어제 밤부터 내렸던 비는 내일 오전까지 다소 길게 이어지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10에서 40mm로 특히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순간 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도 예상됩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내리면서 한낮 기온은 18도 안팎으로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포항 수서간 SRT 고속철도 노선 신설 사업, 포항을 비롯한 경북 동해안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었죠. 드디어 오는 9월 개통됩니다. 올해 추석부터는 KTX뿐 아니라 SRT를 타고도 포항에서 서울 수서역을 오갈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국토교통부는 철도산업위원회와 당정 협의를 거쳐 SRT 운행 노선을 확대하기로 했고요. 이에 따라 SR은 선로 용량과 차량, 지역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경전선과 전라선, 동해선에 각각 하루 왕복 2번, 총 4번씩 SRT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경북 동해안 주민들은 서울 강남으로 갈 때 동대구역에서 갈아타거나 서울역까지 간 후에 다시 강남으로 이동하는 불편을 겪어왔는데요. 오는 9월부터 수서발 고속철도 운행이 확대되면 전라, 경전, 동해선 지역 주민 380만 명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요. 환승을 할 필요가 없어서 앞으로 이동 시간도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3도 낮은 12도, 습도는 100%입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남동풍이 불면서 1에서 2.5m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여객선이 시간을 변경해 운항하거나 운항 통제됐으니 선사별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울릉도와 포항으로 가는 대형 크루즈선이 엔진 고장으로 출항이 4시간 지연돼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지난 1일 낮 12시 30분쯤 울릉 사동항을 출발해 포항 영일만항으로 가려던 이 여객선의 2개의 엔진 중 한쪽 엔진에 고장이 발생한 건데요. 선사 측은 여객선에 타고 있던 500여 명의 승객을 하선시킨 뒤
엔진에 연결된 밸브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 걸 확인하고 수리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이 사이에 울진 후포와 울릉으로 가는 또 다른 대형 크루즈선이 사동항에 도착했는데요. 사동항은 두 크루즈선이 동시에 선석하기가 어려워 번갈아가며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크루즈선은 정박이 불가했습니다. 따라서 승객 300여 명을 태운 후포항로 크루즈는 낮 12시 50분 입항 예정이었지만 고장난 크루즈선의 수리 관계로 약 1시간을 바다에 떠 있다 사동항에 입항했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의 발전을 위해 뛰는 지자체장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지방 시대를 열다. 오늘은 청송군입니다. 윤경희 청송군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청송군수 윤경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청송하면요 산소 카페라는 그 브랜드 슬로건이 먼저 떠오르는데 그만큼 청송이 천혜의 자연 환경을 자랑하는 곳 아닙니까? 소개를 좀 더 자세하게 해주시죠. 예, 우리 청송은 이 농업 소득이 주를 이루는 고장입니다. 또 우리 또 청송의 우리 또 도시 브랜드가 산소 카페 청송군이라는 이런 브랜드를 보면 알다시피 또 맑은 공기 여러 가지 다양한 천혜의 자연 환경으로 둘러싸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또 특히 우리 내륙에서는 대한민국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을 인증을 받았고 또 이 점을 또 증명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또 이러한 지질 명소가 많은 주황산과 또 주산지는 관광객들이 사시사철 방문하는 대표 관광지인 만큼 반드시 한번 들려보시길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그 봄에는 저희들이 청보리가 가득한 푸른 들판, 가을철에는 알록달록한 우리 백일홍 이를 감상할 수 있는 산소 카페 청송정원도 새로운 힐링의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 외에도 우리 신성리 공룡발자국, 또 백석탕, 성소고택, 또 청송 백자 전시관과 또 여러 가지 천혜의 자연관광 자원이 충분한 곳이 바로 청송이고 또 명품 힐링의 고장 청송군으로 저희들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래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산소 카페 청송정원에서 촬영한 사진들을 많이들 올리시던데 새로운 지역의 관광 명소로 좀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2013년도에 조성되었던 그 생태공원, 이 태풍으로 인해서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수해 복구 완료 후 이것은 이제 늘어나는 관광 수요를 발맞춰서 새로운 볼거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우리 인근 마을 그리고 또 지역 사회 단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4만 2천여 평의 부지에 네. 봄에는 청보리, 가을에는 국내 최대의 그 백일홍 단지를 조성하고 또 이제 명칭은 이제 산소 카페 청송 정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네. 또 그 결과 또 해마다 또 많은 분들이 이것을 찾아와서 청송에 꼭 오면 한 번은 꼭 들러봐야 될 관광 명소로 급부상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절에 맞는 각종 문화 행사도 함께 개최해서 방문객들이 더욱 많이 또 볼거리를 즐길 거리 또 누릴 수 있도록 잘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또 예. 청송하면 사과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보니까 또 황금 사과라고 해서 아주 노란 사과도 재배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저희 청송군에서는 사과 주산지의 명성을 이어나갈 차세대 품종으로서는 2018년부터 우리 시나노 골드 품종인 청송 황금 사과를 특화 브랜드를 집중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청송 황금 사과는 과즙이 풍부하고 네. 또 새콤달콤한 맛이 독특해서 황금색 컬러로 유명하며 특히 젊은 층과 여성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만큼 시장에서도 높은 수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사과 농가에서는 또 고수익을 안겨줄 수 있고 또 효자 품목이라고도 다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또 다른 품종에 비해서 또 잎따기, 또 반사필림, 여러 가지 착색의 문제
여러 가지를 또 절감할 수 있고 네. 특히 일손을 약 한 40~50%의 일손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앞으로 이 청송사과는 새로운 그 성장 동력으로 큰 성공을 지금 거두고 있고 앞으로도 이렇게 잘 미래의 과학 영농을 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청송 사과 꼭 드시는 분들 많으신데 워낙 맛이 좋으니까요. 이제 황금 예. 사과도 꼭 찾아서 먹어봐야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지역민의 또 삶의 질을 좀 높이기 위해서 특별히 추진하고 계신 사업이 있다고요? 예, 저희 청송군에는 원래부터 군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생활의 불편, 또 군 행정이 직접 해결해주는 파리파리 민원 처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생활 여건이 허락하지 않았어, 또 거리가 멀어서, 또 몸이 불편해서, 또 어디에 연락이 해야 될지 모르는 어르신들이 참 많습니다. 네. 또 그래서 조금 불편해도 참고 견디고 대충 이래 살고 있는데, 이제 원래부터는 저희 청송군청에 전화 한 통화만 하면은 우리 공무원이 현장 방문을 직접 해서 조명기구 교체, 보일러 점검, 수도 배관부터 시작해서 일상적으로 불편한 것을 모든 것을 하나하나 우리 군 행정이 직접 해결해드리고 또 그렇게 해결하려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집안에 또 사소한 생활 어려움이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우리 8281로 전화하시면 무엇이든지 좋은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빨리빨리 민원 처리팀 운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시내버스 무료 정책은 아주 파격적이더라고요. 청송군민뿐만 아니라 외지인들도 무료로 버스를 탈 수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우리 청송군 낙후된 교통 환경 개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주민복지하면 전국 최초로 우리 관내 모든 버스는 무료 승차를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청송군은 전체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가 40%가 넘었었습니다. 그 말 그대로 하자면 초고령 사회로 한번 접어들었고, 네. 또 요즘 지방정부, 중앙정부에서 지방 소멸 위기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걸 좀 타파하기 위해서는 우리 청장년층이나 또 여러 가지 또 청송에 들어와서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꿈을 꿀 수 있도록 네. 저희들이 작은아마 힘이 되어야 합니다.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구 유출 방지를 막아야 합니다. 또 경제활동 인구인 청장년층, 관광객 모두 포함해서 네. 무료 버스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모든 접근성이 높아지고 또 주민의 이동성이 향상되다 보면 자연히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또 고위과 시대의 유류 소비를 감소시키고 또 에너지 전략은 물론 지금 정부에서도 전 세계가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청송군에 오시면은 탄소 중립도 지키고 녹색 성장도 기여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좀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고 국가도 덕이고 또 세계적으로도 전체 덕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청송 예. 국민 여러분들도 물론 무료로 버스를 타실 수가 있지만 외지인들도 또 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으니까 대중교통을 활용해서 또 청송군을 둘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산이 예. 근데 꽤 들 것 같거든요. 근데 예산을 다른 타 시군에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많이 합니다만은 예산 크게 들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우리 그렇습니까? 버스 회사에서 청송 우리 군이 연간 버스 요금이 한 3억 5천 정도의 버스 수입 요금이 됩니다. 네. 이 3억 5천 정도 군에서 보전해주고 이 전면 무료화한다면은 여기서 우리 얻어 들리는 것은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3억 5천 정하면서 할 필요 있니 없나 이런 여러 가지 목소리 있었잖아. 지금 시행을 해보니 전 국민 모두가 정말 잘했다. 네. 너무 반응이 좋습니다. 일단은 청송에서 이동권을 보장을 하고 또 어르신들이 또 장날되거나 또 의료원에 병원에 가시거나 무슨 일이 있어도 차비 걱정하지 않고 마음 놓고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교통 안정에도 네. 기사가 버스 요금을 받고 잔돈을 내주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도 걸리고
또한 뭐 요금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그런 불편한 점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이 요금을 받지 않으니까 버스 시간을 정확히 지킬 수 있고 그렇습니까? 또 운전하고 계시는 분들은 안전 운행을 할 수 있고 네. 그 여러 가지로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 모든 분들 지금은 청송군이 정말 이건 잘했다. 그렇게 아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송군의 어떤 버스 회사 그 연간 수입을 군에서 이제 보전을 해주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앞으로도 그럼 무료 버스는 계속 운행이 되는 건가요? 예, 당연합니다. 근데 이게 참 우리가 너무 이제 호응이 좋다 보니까 저기 본군에서도 이제 대형 버스가 아닌 미니 버스 한 2대 정도는 정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 청송에 오면 전 세계인 어느 분들이 청송에 오시면 무임승차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저희들은 관광 자원입니다. 또한 그 3억 5천만 원만 투자하면은 네. 우리가 그 내실적으로 보면 30억을 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청송 오시면 잠시 시동을 끄시고 그리고 안전하고 부담 없는 시골 버스를 타면서 옛 추억도 헤아리고 네. 느긋하게 쉼이 있는 그런 이색적인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것이 바로 경상북도 청송군입니다. 네, 무료 버스 사업이 이제 그 지역 경제 활성화로 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민선 8기 동안 이것만은 꼭 완성하겠다 이런 사업이 있으신가요? 예, 제가 그 민선 8기 때 꼭 완성해야 될 사업은 이제 청송의 트렌드 마크가 되어줄 산림 레포츠 휴양단지와 또 미래의 새 소득원인 우리 황금사과 연구단지 이 두 가지는 민선 7기부터 진행되고 있는 중장기 사업입니다. 네. 또 우리 산림 레포츠 휴양단지는 청송을 머무르는 휴양지로 탈바꿈시켜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또 황금사과 연구단지는 과학 영농 기반 지원이고 또 사과원 조성 경쟁력 활성화 또 연구와 네. 생산, 유통 일원화하고 또 전문 플랫폼을 역할하여 청송의 미래의 먹거리를 책임질 것입니다. 예. 이런 것을 이 두 가지 사업을 좀 잘 다듬고 이래서 좀 이 곡을 꼭 실행하도록 조치를 할 네. 계획입니다. 또 이제 청송군의 관광을 활성화하려면 접근성이 좋아야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맞습니다. 어떻게 신경을 쓰고 계신지요? 이제 저희들이 접근성 문제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청송에는 관광객들이 연간 400에서 500만 정도가 청송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우리 청송 청송 고속도로 IC 이 동서사축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또 현재 청송에서는 당진 영덕간 고속도로가 계속 개통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청송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국도로 봤을 때는 항상 우리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3자연 터널이 4월 말쯤 되면 임시 개통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포항 안동간 4차선 도로 공사가 2027년까지 완공될 예정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접근성은 상당히 수월해지고 청송이 관광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그 시체가 될 겁니다. 네. 산소카페 청송 전국 최고의 힐링 여행지로 자리매김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경희 청송군수였습니다. (11시 24분)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서문시장 이전 100년의 역사를 되짚어 봤었는데요. 지난 1일에 이 100주년을 서문시장 100주년을 기념하는 또 행사가 아주 크게 열렸습니다. 서은나 리포터가 행사 현장 다녀왔다고요? 네, 저는 서문시장 100주년 기념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축제는 코로나로 위축된 서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객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열렸는데요. 기념식과 축하 무대, 뮤지컬, 가요제 등 다양한 볼거리들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시민들이 서문시장을 찾았는데요. 현장의 소리와 상인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엄마 대신동 간다. 뭐 먹고 싶노? 난 호떡. 난 막장만두. 난 맛있는 거 전부요.
같이 장사한 사람 45년 차이에 축제한다 하기 기분이 좋네요. 옛날에 못 산다고 마도 와서 떡도 갖다 주는 사람도 있었고 먹는 것도 갖다 주는 사람도 있었고 많이 있었지. 그런 사람한테는 생년 못 잊히지. 장사만 잘 되면 되는 거지 뭐. 딴 건 뭐 있습니까? 서문시장에서 건어물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이미남입니다. 지금 연도수로는 17년째 됐어요. 코로나 오면서 조금 이제 힘들었었고 그전에는 즐겁고 재밌었었고 요즘은 장사가 좀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이에요. 서문시장이라 그러면 나를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준 나한테는 아주 그 어떠한 꿈? 지금 100주년이 됐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고 앞으로 또 열심히 서문시장을 아끼는 그런 상인이 되도록 노력도 하고 그다음에 고객들 오면 친절하게 많은 안내도 잘 해드리고 이러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오랜 시간 꿋꿋하게 이제 자리를 지킨 서문시장과 또 시장 상인들 참 고맙게 느껴지네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17차례의 화재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힘든 시기도 있었는데요. 아픔을 이겨내고 여전히 많은 방문객들이 찾고 있었습니다. 서문시장을 찾은 시민들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대구 북구에 사는 김경원이라고 합니다. 여자친구랑 종종 와요. 칼제비 먹고 그리고 호떡 먹고 이렇게 먹으러 와요. 제가 어릴 때부터 계속 대구에 살았으면서 계속 왔었는데 그냥 앞으로도 계속 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장이 됐으면 하고 뭐 화재나 요즘 이런 거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거 없이 잘 안전하게 운영됐으면 좋겠어요. 아우 너무 자주 오지요. 볼라도 몇 번 볼랐는데도 또 오고 여기가 너무 정겨롭고 좋은 곳이에요. 옛날에 내가 한 50년 전부터 우리 애기들 어릴 때부터 옷은 항상 여기 사러 오고 싸고 좋고 귀하네요. 끝까지 좀 더 많은 물건을 확장이 돼가 이거 지금 불이 났잖아, 그지? 빨리 이게 복구돼가지고 빨리 에스카레이터 올라가고 멋진 사지구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칠곡에 사는 전순우입니다. 오늘 야시장 한다 가길래 그리고 구경 왔어요. 평소에도 먹거리하고 옷 같은 거 많이 구입하고 또 친구들하고 많이 선전도 하고 같이 놀러도 오고 많이 합니다. 이왕지면은 서문시장을 많이 애용해 주시고 또 서문시장이 발전이 되면은 우리 시민들도 또 살기가 좋으니까 좀 많이 모든 대구 시민이면은 많이 애용해 주세요. 네, 그 화재로 피해를 입은 상점들 복구가 빨리 이제 완료돼야 되겠고 또 화재 예방도 계속해서 철저하게 해야겠죠. 네, 맞습니다. 서문시장은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지만 개선돼야 할 부분도 많았습니다. 주차 문제나 화재에 취약한 부분들이 새롭게 보완되었으면 좋겠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한편 서문시장 상가연합회에서는 친절하고 편리한 시장을 만들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서문시장 상가연합회 관리팀 팀장을 맡고 있는 사람 박정용입니다. 앞으로 나가는 도약을 위해서 큰 축제를 이번에 열었고 시민 여러분들의 성원에 있잖아요.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거는 대구 시민들을 서문시장 많이 차려줬으니까 이거는 감사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상인들이잖아요. 장사를 잘하고 친절하고 이제 모든 면에서 잘했으니까 이제 100년의 긴 역사가 있잖아요. 이루어졌고. 서문시장 일단 전방수가 4,000개 정도 되고 노점도 3,000개 정도 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볼거리도 많고 금액도 좋고 서문시장 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니까 더욱더 많이 찾아주시면 고맙겠다고 생각합니다. 서문시장을 많이 찾아와서 구경도 많이 하시고 또 서문시장 상인들도 더욱더 친절하고 그렇게 물건도 좋은 걸로 소비자한테 보답하도록 노력도 하겠습니다. 네, 서문시장 100주년 대축제 이날 정말 축제 분위기였겠어요. 맞습니다. 많은 사람도 찾아왔었고요. 이곳저곳 노래소리도 들리면서 정말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전통시장 하면 바로 떠오르는 서문시장은 대구의 자랑거리죠. 그럼요. 100주년을 맞이한 올해를 기점으로 서문시장이 더 안전하고 활기차게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네, 서한나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현정의 생생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0분 지났습니다.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봅니다. 경북일보 전재용 기자와 오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전 기자의 눈으로 짚어볼 이슈 오늘 뭔가요? 예,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건설과 관련된 소식들인데요. 우선은 지자체와 기업, 그다음에 정치권에서 신공항 건설에 앞서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내용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대구시가 먼저 이제 움직였는데 신공항 건설 추진에 앞서 조직을 새롭게 정비한다고 합니다. 민선 8기 핵심 정책들과 신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기능 보강, 변화 대응에 초점을 맞춰 정기 조직 개편을 단행하겠다는 것인데 지난 3개월 동안 실시한 조직 진단 그리고 직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유사 중복 기능을 통폐합해서 보다 효율적인 조직으로 재설계하겠다는 취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 조직 재설계 중심에 이제 통합 신공항이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통합 신공항 건설 부지 선정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군의군을 대구 편입하기로 이제 결정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까지는 변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 다시 구성해야겠다는 준비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 조직 개편안은 입법 예고 후에 25일 개회가 예정된 대구시의회 제300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서 다음 달인 5월 중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네, 올해 7월에 이제 군의군이 대구로 편입되는데 시에서 지금 준비를 잘 하고 있겠죠? 네, 군의군 대구 편입 같은 경우에는 그 군공항 이전 특별법 절차에 따라서 이제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군의군을 요구로 대구 편입이 약속됐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 7월부터 대구시 산하 기초단체로 이제 편입이 되는데 대구시가 광역단체로서 좀 행정적, 정책적 뒷받침을 좀 빠르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 기조에 맞춰서 인력을 재배치하는 동시에 군의 편입 등에 따른 필수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소방력 같은 경우에 좀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네. 강북소방서 산하의 군의 119 출장소와 군의 119 구조대 등을 신설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산하에 있는 이제 각축 방역, 도축 검사, 축산물 안정성 검사 등을 수행하는 이제 동물위생시험소 군의 지원과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네. 저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대비한 개편안은 또 뭔가요? 대구시는 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가 사실상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담당 조직을 확대하기로 했는데 네. 신공항을 조속히 건설하고 관광, 상업, 첨단 산업단지 조성과 같은 후적지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통합신공항 건설본부를 공항건설단 과 그다음에 후적지 개발단 나누는군요. 예, 기능을 이제 좀 더 세분화해서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항건설단은 군의군과 그다음에 후적지 개발단은 현재 공항이 위치한 동구청과 긴밀하게 협조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 밖에도 대구 5대 미래 신산업 육성과 지원 강화를 위해서 조직 개편도 함께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본청 3실 14국 2본부 89과에서 1국이 늘고 1본부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정원도 6,404명에서 88명 증가한 6,492명으로 조정이 되고 인원도 늘어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시장은 이제 조직 개편을 통해서 그동안 정치됐던 경제 산업 구조 개편, 그다음에 신공항 건설 후적지 개발을 본격으로 추진해서 대구 굴기의 실현에 초석을 마련하겠다. 보다 강력하고 안정화된 조직으로 한반도 3대 도시의 영광을 되찾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자, 대구시가 통합신공항 건설에 앞서서 이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티웨이 항공이 대구로 본사를 이전하기로 이제 결정을 내렸잖아요. 이것도 네. 이제 대구시의 노력이 있었죠? 예, 맞습니다. 우선 티웨이 항공이 지난달 31일 서울 본사에서 주주총회를 열어서 본사 소재지를 서울에서 대구로 이전하는 정관 변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해 7월에 이제 본사를 대구로 이전하는 대구시와 티웨이 항공의 업무 협약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주주들의 반발이나 내부에서 불만의 목소리는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네. 이제 큰 반발 없이 이전이 이제 서류상으로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대구시와 티웨이 항공은 본사 주소 지전을 계기로 지역 항공 여객과 이제 물류 수요를 반영한 신규 노선 취향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대구공항에 취항 중인 국제 노선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하려고 하고 네. 그다음에 대구공항 활성화 2030년으로 예정된 대구 경북 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 그다음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약속을 한 만큼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티웨이 항공이 대구 경북에 연고를 둔 기업이 아니잖아요. 네. 본사를 대구로 이전하기로 한 결심이
결심한 이유가 있겠죠. 맞습니다. 그동안 대구시에서 대구공항이 이제 개항한 이후에 노선 확장이나 여객 물류 편의 증진을 위해서 좀 많이 노력을 기울였었는데 그 과정에서 티웨이 항공이 상당히 교감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티웨이 항공은 2014년도 이제 대구 제주 노선을 시작으로 해서 노선 확장에 나섰고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까지는 뭐 오사카나 괌이나 노선이 다양하게 만들면서 새를 키웠고요. 그렇죠. 예, 당시 기준으로 대구공항 전체 국제 노선의 70%에 해당하는 16개 노선을 티웨이 항공이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티웨이 항공이 본사를 대구로 이전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뭐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가 노력해서 만들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티웨이 항공이 대구와 우호적인 관계로 성장해 나간 것도 본사 이전을 결정짓게 한 요소로 저는 좀 보고 있고요. 이전에 이제 노력이 있었다라는 거네요. 예, 그리고 특히 2019년 10월쯤에 이제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티웨이 항공이 대구공항을 통해서 국내선 항공 화물 운송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네. 이게 화물량이 너무 적어서 국내 항공업계에서도 좀 맞지 않았던 그런 사업이었는데 대구공항을 기점으로 좀 성장해온 기업이다 보니까 지역 물류 수송 차질과 시민 불편을 좀 고려해서 자체적으로 이제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로 티웨이 항공이 결단을 내렸고 그때가 이제 코로나 이전이었어요. 직전이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정체 물량의 이제 뭐 1%밖에 안 되는 화물 운송이다 보니까 사업성이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감수하고서라도 사업을 맡아주니 대구시에서는 이제 대구공항 활성화에 앞장선 공로로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티웨이 항공과 대구의 인연이 깊네요. 네, 맞습니다. 반짝하는 게 아니라 대구로 이제 본사 이전은 확정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기반이 옮겨지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겠죠? 네, 사실 뭐 본사 이전의 주요 핵심 자체가 통합신공항 건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항공 물류나 여객의 수요가 많이 커질 때를 대비해서 이제 본사를 이전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라서 아마 공항 건설 과정에 따라서 속도는 좀 다를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또 본사 이전이 또 빠르게 이루어지면 지역의 일자리가 늘고 다양한 경제적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 대구공항 규모를 고려했을 때는 좀 미비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대구 통합신공항이 건설되고 중장거리 노선이 이제 늘어야 여객 물류가 증가하기 때문에 상생을 위한 길에서 봤을 때 2023년까지 이제 시간을 두고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본사를 대구로 이전하기로 했는데 실제 이제 티웨이 항공이 올해 신입 그 경력직 공개 채용에서 공개 채용에 나섰잖아요. 네. 근데 근무지가 대부분 서울이라면서요. 네, 사실 뭐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이해를 갈 수밖에 없는 게 지난 올해 2월 기준으로 대구공항이 이제 2019년 대비 운항이 50%, 여객이 62%까지밖에 회복을 못했거든요. 네.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회복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제 뭐 항공업계가 전체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역 인력을 보충할 필요가 없다고 좀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티웨이 항공도 2030년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개항 일정에 맞춰서 본사 기능을 좀 단계적으로 이전하고 시도민 수요를 반영한 미주와 유럽 같은 중장거리 노선 개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어쨌든 그 본사 이전과 함께 또 지역에 또 인력을 또 채용하는 그런 노력도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통합신공항 건설에 맞춰서 이제 지자체와 민간 기업까지 이제 준비를 차근차근히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핵심인 통합신공항 특별법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달 23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는데 같은 달 27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 상정은 좀 불발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30일 예정된 본회의 통과도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다시 4월로 넘어온 건데요. 특별법이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한 이유는 우선 소관 상임위 의결 이후 필수 숙려 기간이 이제 5일인데 그걸 채우지 못했다고 이제 이유를 댔어요. 그래서 국회법에 따르면 체계 자구 심사를 위해 법사위에 해부된 법률안은 5일이 지난 이후 상정할 수 있는데 23일 국토위 의결 이후 5일째는 28일이기 때문에 2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상정하기가 하루 부족하다. 뭐 이런 판단으로 이제 상정을 하지 않은 걸로 이렇게 이유를 댔습니다. 그런데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제 또 예외 조항인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를 좀 강조해서 예외 조항이 있군요. 네네, 계속 미뤄졌다 보니까 이제 긴급하다고 얘기를 계속 설득을 한 거죠. 그리고 또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서 상정된 안인데 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냐 이렇게 요구를 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4월로 넘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숙려 기간을 이유로 특별법에 발목을 잡는 것은 이제 핑계일
다 이게 뭐 이미 TK 통합신공항 특별법 같은 경우에 상임위 법안 소위와 전체회의 거치면서 여야 간사들부터 의원들이 다 합의하고 의견을 조율했는데 굳이 숙려 기간을 거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표면적으로는 숙려 기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대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통합신공항 특별법이 이제 광주 특별법보다 먼저 통과하는 데 우려한 야권 내부에서 나온 이야기로 보인다고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러면 4월 임시국회에서는 특별법이 통과가 될까요? 네, 저는 좀 통과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는 게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동시 처리될 거라는 전망이 정치권에서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군요. 광주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보면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과 쌍둥이법이라는 표현을 많이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국방위원회 법안 소위가 오늘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심사하고 국방부 법안 소위를 통과하면 6일 국방부 국방위 전체 회의를 거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방위 문턱을 넣으면 법사위에 이미 회부된 TK 신공항 특별법과 동시 상정돼서 심사를 받을 걸로 전망이 되고요. 이처럼 대구 광주 공항 이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4월 동시 통과 분위기로 굳혀졌기 때문에 네. 두 도시 지자체의 정치권의 노력이 더해지면 특별법 통과는 무난히 이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4월에는 특별법이 통과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예, 오늘 통합신공항 이전 준비가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 함께 살펴봤습니다. 경북일보의 전재용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와 공익을 실현하고 환경을 지키며 마을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서 더 나은 함께 사는 세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함사세요. 오늘은 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오용석 사무처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오늘은 4월 22일 지구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네. 오늘 지난 며칠 동안 굉장히 무더운데 오늘은 굉장히 귀한 단비가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뭄이 굉장히 심각해서 기후위기가 더 가속화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102년 만에 벚꽃이 가장 빨리 피었다고 얘기도 하고 있고요. 1933년에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5월 1일자 벚꽃놀이하는 시민들 모습이 실린 기사가 있는데요. 5월 1일에요? 네. 그래서 지금하고 비교하면 거의 한 달 이상 벚꽃 개화 시기가 앞당겨진 거죠. 단순히 기온이 좀 더 올라가고 꽃이 일찍 피는 문제가 아니고 네.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해왔던 생태계 균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태계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각종 기상이변과 기상재난이 일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죠. 기후위기로 인한 기상재난이 우리의 삶터와 안전, 생명과 재산을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신속하게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위기를 완화시켜야 하는데요. 4월 20일 지구의 날을 계기로 시민들과 함께 이런 공감대를 형성하고 참여를 확대해서 기후정책이 더 빨리 전환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3월 말부터 벚꽃놀이 할 수 있다고 좋아할 게 아니었네요. 맞습니다. 예. 자, 4월 22일 지구의 날은 어떻게 시작됐나요? 지구의 날은 1970년 4월 22일 미국 뉴욕에서 처음 시작되었는데요. 1969년에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에서 해양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사고를 계기로 해서 미국 상원 의원이었던 게이로 닐슨 그리고 대학생이었던 데니스 헤이즈가 함께 지구 환경 보전,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리고 시민 실천을 촉구하는 지구의 날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다양한 환경 행사도 함께 개최가 되었는데요. 뉴욕에서만 6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지구의 날 행사가 처음 열린 게 1990년, 대구에서 처음 열린 거는 낙동강 패널 오염 사건이 있었던 1991년부터 지구의 날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구에서는 1991년부터 열리고 있군요. 네. 대구에서 열린 지구의 날 행사는 어떻게 그동안 진행이 됐나요? 네, 대구에서 처음 지구의 날 행사가 열렸던 1991년은 낙동강 패널 오염 사건으로 많은 시민들이 충격에 빠졌던 해였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과 함께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활동들을 시작을 했고요. 네. 매년 수질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폐기물 등 다양한 주제로 다양한 장소에서 행사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2000년부터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차 없는 거리를 조성을 해서 지구의 날 행사가 열리게 되었는데요.
당시에 대구에서 가장 번화한 반월당 내거리에서 중앙 내거리 600m 구간을 24시간 차 없는 거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여기서 다양한 환경 행사를 개최를 했고 많은 시민들이 함께 참여를 했는데요. 네. 매년 지구의 날 행사가 열리던 이 거리는 2009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중교통 전용 지구로 조성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민관이 함께 가장 모범적인 지구의 날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아서 지속가능 발전 공모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네, 큰 노력들이 있었네요. 올해 지구의 날 행사는 그러면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나요? 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모이는 지구의 날 행사를 추진하기가 힘들었는데요. 올해는 4년 만에 처음으로 예전 방식대로 차 없는 거리 행사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4월 22일 토요일 날 0시부터 밤 12시 자정까지 24시간 동안 반월당 내거리부터 대구역 내거리까지 약 1.2km 구간을 차 없는 거리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다닐 수가 없네요. 네, 자동차로는 다닐 수 없는 거리입니다. 맞습니다. 원래 이날. 버스만 다니는 구간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올해 주제도 차 없는 거리 지속 가능한 도시로 정했고요. 대구시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탄소 중립 이행 계획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대구시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은 분야는 교통 부문인데요. 차 없는 거리 행사를 통해서 자동차 중심의 교통 문화를 사람 중심으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네. 걷기, 자전거, 대중교통, 개인형 이동수단과 같은 생태교통 이용을 확대하는 것이 대구시가 탄소 중립 이행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 4월 22일 토요일 24시간 이 거리는 그러면 버스도 우회로 운행을 해야 되겠네요. 네, 버스도 우회해서 다니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올해 지구의 날 행사에 참여하는 다양한 생태교통 수단을 직접 체험해 볼 수도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올해 주제 프로그램으로 생태교통 전시 홍보 부스 그리고 생태교통 체험 존이 함께 운영이 될 계획입니다. 생태교통 전시 홍보 부스에서는 생태교통의 종류와 필요성 그리고 우리 시민들은 어떤 생태교통 도시를 원하는지 상상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이 됩니다. 네. 지난 10년 이상 대구에서 자전거 타는 시민들의 사진을 찍어왔던 작가님의 사진 전시회도 개최될 예정이고요. 생태교통 체험존에서는 다양한 생태교통 수단들을 전시도 하고 직접 체험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교통 수단을 이용한 게임도 열리는데요. 유아들은 밸런스 바이크라고 해서 페달이 없이 이제 발을 굴러서 움직이는 유아용 자전거가 있거든요. 네. 이 밸런스 바이크 대회도 개최가 되고요. 성인들은 느림보 자전거 대회도 저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행사장을 방문해서 다양한 이동 수단들을 체험하고 게임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고요? 저희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들 확인하시고 사전에 참가 신청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생태교통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를 얻고 또 체험도 가능할 것 같은데 요즘은 전동 킥보드 정말 많이들 타시잖아요. 맞습니다.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도 체험이나 안전하게 타는 방법을 좀 배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전동 킥보드가 자동차보다 작고 가볍고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사용하는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이런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가 많이 확산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특히 전동 킥보드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가까운 거리를 신속하게 이동하거나 지하철역과 같은 주요 간선교통축과 연결하는 데 매우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함께 최근 사고 발생량도 같이 늘어나고 맞습니다. 있는데요. 지구의 날 생태교통 체험존에서는 전동 킥보드 안전교육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동 킥보드를 한 번도 타보지 않으신 분들도 간단하게 배울 수 있고요. 네. 이용 시 주의할 사항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도로주행 시에는 헬멧 착용도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전거에 대한 안전교육 그리고 자전거가 고장났을 때 간단하게 수리할 수 있는 자전거 정비교실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여기서 그러면은 전혀 한 번도 타보지 못한 분들도 네. 배워서 바로 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건가요? 네, 그렇게 예. 교육이 진행됩니다. 저도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꼭 오십시오. 올해 지구의 날 행사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 또 더 있을까요? 대구 지역 60여 개 단체 기관들이 전시 체험 부스 마당을 운영을 하는데요. 4개 주제로 운영이 됩니다. 기후에너지, 자원순환, 녹색교육, 녹색경제를 주제로 해서 다양한 환경 체험들을 할 수 있고요.
탄소 중립 골든벨 퀴즈 대회도 4월 22일 오후 2시에 옛날 중앙파출소가 있던 중앙무대에서 열리게 됩니다. 에너지라든지 생태교통, 자원순환, 물, 자연생태와 같은 탄소 중립과 관련되는 다양한 주제로 퀴즈도 풀고 푸짐한 상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 지역의 제로웨이스트 샵 요즘 시민들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그렇죠. 상품권도 저희들 선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스마트워치도 준비하고 있어서 자녀들과 함께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구에서 열리는 지구의 날 행사 아까 홈페이지 얘기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저희 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홈페이지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요. d21.or.kr 검색하시면 공지사항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지구의 날 행사는 그러면 한 며칠간 그럼 열리는 건가요? 지구의 날 행사는 당일 하루로 열리는데요. 그런데 이제 하루 이렇게 환경 실천하는 것만으로는 지구 환경을 지키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그럼요. 없겠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지구의 날 슬로건이 Everyday Earth Day입니다. 매일매일 지구의 날처럼 생활하자라는 건데요. 지구의 날 행사 당일 오시면 다양한 친환경 실천에 대한 정보도 얻고 체험도 가능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배운 것들을 일상에 돌아가서 계속 또 지속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지구의 날 행사가 언제 열리나요? 이렇게 여쭤봤는데 매일매일 이 지구의 날처럼 생활하자. 이 슬로건처럼 살아야 되겠습니다. 네. 예. 이날 현장에 가면 어떻게 지구의 날처럼 생활할 수 있을지 자세한 방법을 또 배울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들 사전 프로그램으로 대구야 걷자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걷고 자전거를 타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4월 1일부터 열심히 걷거나 자전거 타기를 실천한 시민들에게 선물도 드리고 이동 거리를 환산해서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였는지도 정보도 제공을 하게 됩니다. 휴대전화로 앱을 다운받아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걷기는 대구 올레, 네. 자전거는 에코바이크 앱을 다운받아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4월 17일부터는 탄소 중립 온라인 퀴즈 이벤트도 열리니까 홈페이지에서 꼭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오용석 사무처장이었습니다. (4월 5일) 오늘은 제78회 식목일입니다. 나무는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잘 관리하는 게 더욱더 중요하겠죠. 대구시는 반려식물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이달 4월부터 대구시 반려식물 치료센터 20개소를 지정 운영합니다. 치료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고요. 관리가 필요한 반려식물을 가지고 가까운 치료센터에 사전 예약 후 방문하면 세대당 1개 분갈이를 해주고요. 식물 상태 진단 및 치료, 식물 관리에 대한 기본 지식을 무료로 배울 수 있습니다. 예약을 원하시는 분들은 대구 도시농업 포털 누리집을 참조해주세요. 오늘부터 사흘간 대구 엑스코에서는 제21회 대구 국제안경전이 열립니다. 엔데믹 이후 본격적인 대면 산업전으로 진행되는 만큼 참가 열기도 뜨거운데요. 안광학 기업 150개사 380개 부스가 참여해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한국 안경의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K-아이웨어 트렌드관, 안광학의 미래를 보여주는 스마트 글래스 특별관 등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이번 전시를 통해 지역 안경 산업의 발전을 기대해 봅니다. 대구 달서구는 4월 30일까지 달달 연애 결혼 이야기 공모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이번 이벤트는 연애가 주는 기쁨과 설렘, 행복한 가정의 결혼, 가족 이야기를 통해 긍정적 결혼관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달서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사연 신청서에 사연을 바로 입력하거나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서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달서구청 여성가족과 결혼장려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대구 중구는 지난 3일 향촌 수재화센터에서 2023년 수재화 아카데미를 개강했습니다. 아카데미는 수재화 골목에서 일하고 있는 장인들이 직접 진행하는 실습 위주의 수업으로 진행되며 수재화 제작 전 과정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기본 과정과 더불어 디자인 강의도 개설하고 취업 창업 연계 강의도 진행해 단순 수업에 그치지 않고 수재화 산업을 함께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재화 아카데미를 통해 생겨날 미래의 수재화 장인들을 응원합니다. 제철 음식은 보약이다라는 말이 있죠. 4월에는 야외 활동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체력을 위해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래서 4월 제철 음식으로 주꾸미를 추천합니다. 주꾸미에는 체내 당분해를 촉진해서 피로 해소에 효과적인 타우린이 풍부하게 들어있고요. 칼로리가 비교적 낮고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도 효과적이라서 돼지고기와 함께 먹으면 궁합이 좋다고 하는데요. 오늘 점심 메뉴 고민하신다면 주꾸미는 어떨까요?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 서유리였습니다. 식목일이자 청명인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요. 예상 강수량 경북 북서 내륙 지역은 30에서 80mm, 북부 내륙 지역은 20에서 60, 대구를 포함한 그 밖의 지역은 10에서 40mm가량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은 14도에서 17도 분포로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낮겠고요. 비가 내리는 동안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다고 하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치고 나면 다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